네. 또 윤한 갈등, 용산 협상 불가에도 한 대표 국민 건강 큰 책임. 네. 또 윤한 갈등이다. 윤한 갈등이 또 한 번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를 보겠습니다. 1차 윤한 갈등은 당시 김건희 여사 이 명품백 관련해서 사과를 요구했을 때, 두 번째는 이종섭 대사 귀국하라고 얘기를 했을 때, 세 번째는 전대가 문자가 공개가 됐을 때, 그리고 네 번째는 김경수 전 지사 복권 관련해서 한 대표가 반대했을 때, 그리고 이번이 다섯 번째다라고 한겨레는 그래서 이번이 5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대중은 유해제한 대통령실이 거부한 게 5차 갈등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윤경호 위원님, 5차 갈등이란 표현 동의하십니까? 글쎄, 굳이 저렇게 막 나눠놓고 보니까 그동안에 갈등이 그렇게 많았나? 정말로 윤 대통령 쪽과 한동훈 완전히 따로 노나? 근데 또 동시에 떠오르는 건 폴더 인사 바로 떠오르잖아요. 저렇게 실컷 갈등이라고 해놓고 만나면 그냥 90도로 꺾어서 인사해버리는데 그게 무슨 갈등이야? 근데 제가 보기에 이번 거는요, 대통령실 관계자의 익명의 언급이라고 하지만 무슨 인기 영합, 내부 총질 이렇게 얘기한 거 굉장히 네. 심각하죠. 그랬더니 저녁 8시 반이라면서요, SNS 글 올린 거. 네. 근데 저는 그 다음에 물론 직접적인 표현이 한동훈 대표의 본인 글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기사에 한 줄 들어있잖아요. 박민수 2차관이 현재 지금 복지부에서 이 의대 증원 관련 담당으로 여러 차례 전면에 나서 있고 실제 정책을 담당하고 있죠. 박민수 2차관 경질해라라는 요구를 당에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의견이잖아요. 아직 하진 않았고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검토한다. 얘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듣기에는 이 건이 추가로 한동훈 대표 쪽에서 나온 걸로 들었어요. 이 얘기는 흔히 다 하시잖아요. 대통령 인사권 건드리는 건데 이거는 이미 싸움을 더 키우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서 아까 우리 최수영 의원은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30일? 예, 30일 만찬. 전 그때까지 봉합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다면서요. 국민 건강에 저는 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이나 할 얘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대통령이 지금 어불관원이니까 제가 없이 걱정됩니다라는 식의 얘기, 그렇게 해석이 돼요. 갈등이라는 측면에서는 이 싸움은 상당히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게 지금 5차 갈등이라고 이렇게까지 굳이 구획을 나눌 필요가 있나 싶긴 하지만 하지만 갈등이라고 해도 금방 봉합됐다고 얘기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어제 한 행사장에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마주쳤습니다. 바로 저 모습이에요. 근데 물론 사진 저때 찍힌 걸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일단 사진에서 윤 대통령은 다른 곳을 보고 있죠. 한동훈 대표는 보는데 윤 대통령은 일단 다른 곳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진도 더 있죠, 저희. 볼까요? 네. 지금 보면 가고 있고 한동훈 대표는 또 다른 곳을 보고 있어요. 보통 가고 나면은 뒤를 보기 마련인데 뒤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 짧게 악수를 하는데 악수하는 과정에서 눈이 서로 마주치지 않은 두 사람의 모습이 포착이 된 거죠. 물론 눈이 마주쳤을 때가 아니라 굳이 딴 데 봤을 때 찍혔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사진들이 지금 나왔다는 얘기는 뭔가 앞에서 저희가 한 얘기가 이런 얘기인지는 몰라도 썩 화기애애 보이진 않는다 싶어요. 정광재 대변인님. 이거 전체 영상으로 보여줄 수 없나요? 영상이 사진 말고? 없더라고요. 네. 사진은 순간의 찰나에 찍히기 때문에 저런 장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에서 여론과 명분만큼 중요한 게 없죠. 그리고 특히 여당 같은 경우에는 야당과 달리 대통령이라는 현재 권력이 있고 어쩌면 미래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당 대표가 있는 겁니다. 여당 내에서 대통령실과 당과의 갈등은 그동안도 수차례 연출됐었던 거죠. 비단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시절뿐만 아니라 박근혜, 김무성 대표 시절, 또 이명박, 박근혜 대표 시절 이런 때도 상당 부분 노출이 됐었던 겁니다. 저는 최근의 과정 보면서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서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이전을
이제 되돌리자. 네. 이전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 그때 당대표는 정몽준 대표였는데 미생지신이라는 고사성어를 들었습니다. 미생이라는 사람이 연인을 다리 밑에서 기다리기로 했는데 비가 와서 이 다리가 다 쓸려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다리를 붙잡고 있다가 미생이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렇게 그 원칙과 어떤 자신의 약속만 지키려고 하다가 현실을 도외시해서 네. 떠내려간 미생의 행동이 옳았느냐 틀렸느냐는 뭐 보기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많은 네. 분들은 그 사람이 좀 어리석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도 이상은 확실히 맞습니다. 의사 정원 늘려야죠. 그러나 그 과정을 어떻게 잘 연착륙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것은 정치권 본연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의 당대표를 맡고 있는 한동훈 대표가 나선 건데 이것을 너무 감정적으로만 대통령실에서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워딩 자체가 상당히 좀 감정이 섞여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사실 이게 지금 감정의 영역으로까지 좀 넘어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대통령실에서는 불쾌한 이유가 여론을 등에 업고 지금 우리한테 협박하는 거야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은 불쾌하다라고 하는 건데 여론이라는 걸 우리가 뭘로 알죠? 여론조사로 수치로 그래서 파악을 해봅니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왔느냐 볼까요? 윤 대통령 지지율 30.7에서 30, 큰 뭐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같은 기간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31에서 37%로 6%포인트 정도 올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장 변호사님, 사실 대통령실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론을 등에 업고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 여론이 또 커요. 더 커졌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 그렇죠. 대통령실은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좀 곤란한 상황인 건 분명히 보입니다. 네. 그러나 그럼에도 지금 대통령의 어떤 발언을 보면 뭐 의료계획 없이는 미래가 없다라든지 뭐 그런 불법 이탈에 대해서 손을 들면 국가라고 할 수 있냐 이런 강경한 발언들이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뭐 여론이 어떻다 하더라도 또는 한동훈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본인이 그리고 용산이 세운 원칙을 물러설 그런 기미는 전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 좀 타당해 보입니다. 사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건 뭐 의료개혁 없이 미래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가 없으면 미래가 없는 것도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 의료 사태에 대한 대통령실에서의 나름대로의 대책이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네.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현 정부에 대해서 신뢰를 보낼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특히나 이제 여론 향배에도 굉장히 큰 방향성 제시해 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뭐 여론조사 하나만 두고 이것이 반드시 뭐 한동훈 대표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여론의 흐름이라든지 또 국민들의 민심을 좀 더 보면서 대통령실에 더 자신 있게 뭐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할 가능성은 좀 높아진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식의 측면에서 정말로 진정성 있게 중재를 하고자 한다면 중재를 해야 되는 그 대상들의 마음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용산에서 어쨌든 한동훈 대표의 이런 언론에 공개하는 방식에 대해서 불쾌하고 있으니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자제를 하면서 대통령실과의 또 물밑에서의 중재안도 좀 내보고 이야기도 해보고 이런 좀 어떤 시도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중재를 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권한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결국 대통령이 용산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네. 식으로 좀 구체적인 안들이 나와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네. 사실 지금 이 여론조사가 한동훈 대표가 중재안을 낸 뒤에 실시된 여론조사는 아닙니다. 다만 이미 중재안을 내기 전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좀 상당히 좀 올라가 있는 상태였었고 여기에 중재안을 낸 상태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에서 노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SNS에 글을 올리면서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물러서지 않고 있죠. 단순히 중재안만 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뭔가 액션이 이어질 것 같다. 중앙일보 기사 다시 한번 가보죠. 네, 중앙일보 기사. 요길 좀 보겠습니다. 한 대표는 28일 오늘입니다. 국회 국민의힘 소속 보건복지위원들도 소집한 상태다. 오늘 오전 11시에 보건복지위원들하고도 만나요. 만나서 얘기를 좀 해보겠다는 거죠. 한 대표 측은 응급의료 참여 의료진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을 대통령실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당내 일각에선 의료계가 요구하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교체를 윤 대통령한테 건의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뭐 의대 증원을 좀 유예하자라는 얘기도 있지만 여기에 더해서 보건복지부 위원 복지위원들이랑 같이 이 면담도 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네, 뭐 박민수 제2차관 교체 얘기도 검토는 지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얘기들 아까 말씀 중에 나왔지만 그럼 보건복지부 차관 교체까지는 인사권인데 여기까지 하면은 더 갈등 커지는 거 아니야라는 말씀도 나왔었죠. 정광재 대변인님. 네. 그러면 30일 날 있을 금요일 만찬 이거 취소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뭐 어제 오후부터 그런 이야기들을 저도 용산 네. 취재 기자들로부터 좀 전해 듣긴 했는데 네. 근데 저는 그 가능성을 사실 낮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만찬에 가시는 멤버시기도 하죠. 저는 이런 문제로 만찬 자체가 취소된다는 것이 네. 국민들께 어떻게 비춰질까를 용산에서도 뭐 스스로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전히 만찬이 예정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기사에서 나온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과 관련한 네. 이야기는 일부 좀 와전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사실 한동훈 대표가 박준태 원내 대변인의 부친상에 참석을 해서 네. 저 기사를 같은 자리에서 봤습니다. 근데 네. 이렇게 기사를 써도 되나? 라는 반응을 보일 정도로 저것은 사실 그 내용은 아니다. 여러 가지 이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 대안들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고 정말 백가쟁명식 브레인스토밍에서 누군가가 이야기한 것이지 네. 그것을 정말로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서 대통령실에게 건의하겠다라고 검토한 적은 없는 사안인데 여러 내용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 일부만 받아서 이렇게 전달됐기 때문에 사실 아주 무게감이 실린 보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지금 해당 보도를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한동훈 대표도 직접 봤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직접 봤는데 뭐야 이거 아닌데 이렇게까지 쓴다고? 라는 반응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박민수 복지부 차관에 대한 교체 건의까지는 좀 너무 나갔다. 여러 가지 나오는 얘기들 중에 뭐 백가쟁명 여러 가지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신 말씀이 어쨌거나 이것 갖고 30일 만찬을 취소하면 거기에 따르는 말들이 더 많지 않겠느냐 때문에 취소가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도에 무슨 보도가 조금 전에 나왔느냐 30일 있는 만찬 연기가 검토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디 발이냐? 용산 대통령실 발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기사에 따르면 아직 만찬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추석 이후로 일정을 연기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검토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최수영 의원님. 네. 아까 하신 말씀이랑 제가 거의 좀 뭐 전에, 예. 비슷해요. 네. 제가 왜 이걸 그렇게 봤냐면은 네. 지금 이게 이 문제가 약간의 양측 간의 이슈 주도권 다툼으로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 이게 이슈 주도권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네. 이게 이슈 주도권을 잃잖아요. 그러면 견인차하고 견인되는 차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한쪽은 끌려가게 돼 있어요. 네. 지금 이걸 그 분기점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아니 지난번 광복절 논란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번 권익위 무슨 뭐 이렇게 국장 사망 사건 말하자면은 여권이 좀 불리한 이슈, 당정 간에 좀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좀 불리한 이슈가 있을 때는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이렇게 본인이 생색내는 제가 아까 관심이 있는 곳에 수요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걸 생각해서 그럴 때만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국민 건강이 그때만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정치하는 걸로 보는 것 같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정당이 여론을 무시하고 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게 지금 이슈 주도권 다툼에 저는 제가 보기에 티핑 포인트에 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만찬이 연기될 수도 있다라고 저도 우려한 건데 네. 지금 그 과정까지 가는 과정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2, 3일이 매우 중요하다. 네. 이 안에 봉합 내지는 약간의 조율점을 찾지 못하면은 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여야 대표회담이 여당과 대통령실의 만찬보다도 더 중요하게 부각된다면은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거는 조금 달가워할 일은 아니죠. 네. 사실 지금 거의 약간 뭐 돗자리 까신 느낌으로 거의 마치셨어요. 근데 거기 그 말씀을 하신 최수영 의원님이 2, 3일 안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이게 티핑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이 용산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 이 줄다리기 싸움, 삿바 싸움에서 넘어가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30일 만찬 말고 또 주목이 되는 게 뭐냐? 지금 저희가 얘기한 거는 용산 윤 대통령과 여의도 한동훈 대표 사이의 이견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다음 기사 볼까요? 한동훈 이재명 회담 의대 증원 의제 추진입니다.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을 할 예정이죠. 근데 여야 대표 회담에서 이 의대 증원을 의제로 올릴 수 있다라고 좀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윤경호 위원님, 이게 의제로 올라가서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가 합의를 하면 그럼 용산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속력이 없죠. 정부의 정책, 어찌됐든 발표는 복지부가 했잖아요. 네. 그리고 조기용 복지부 장관이 어떻게 결정된 거냐 2,000명. 그에 대한 해명도 막 했잖아요. 그걸 대통령실에서 지시받아가지고 제가 발표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야 대표 간에 의대 증원에 대해서 지금 몇 명이 적정합니다라는 식의 얘기까지 할 수 있다? 전 그건 이미 시점이 지나버렸죠. 정부의 정책이 확정되기 전에는 네. 국회에서 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법을 고쳐야 되면 더더욱 그렇죠. 근데 이건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오히려 여야 대표가 만나서 해야 될 일은 뭘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추석에 응급실에 갔다가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이 지금 만연해 있다면서요. 그걸 빨리 어떻게든 뭔가 정상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응급실 관련 의료 수가에 대한 조정, 이거는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네. 그다음 복지부, 그다음에 여야 의견을 같이 낼 수 있잖아요. 어느 한쪽 몫을 떼내서 다른 쪽에 더 많이 줘야 되는 식의 이 조정이라면 그거야말로 한동훈, 이재명 대표 간에 만나서 그건 할 일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오히려 해나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전 지나간 겁니다만 이 한동훈 대표의 제안의 핵심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용산에 사전에 제안을 했는데 네. 그걸 거절했다. 거절당하니까 언론에 공개했다. 네.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그나마 다행인 거죠. 용산에 사전 제안하기 전에 먼저 만약에 이걸 언론에 그냥 깠다면 그러면 정말 아까 인기 영합이니 내부 총질이니 하는 감정 섞인 네.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제안을 받았는데 그건 거절을 한 거고 그게 언론에 공개가 된 거고 이런 거라면 네. 아까 제가 갈등이 막 굉장히 확전이라고 했는데 우리 정광재 대표님 얘기 들어보니까 박민수 2차관 경질은 한동훈 대표의 뜻이 아니라면서요. 네. 네. 아니라면 대통령의 인사권을 건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확전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지금 사안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지금 생무리해요.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거 질문을 드린 거는 지금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가 그럼 합의를 하면 여의도의 뜻이 여야가 합의를 한 상황에서 용산이 어떻게 될지를 여쭤봤었어요. 근데 만약에 합의를 하고 그 뒤에 장현주 변호사님. 네. 그럼 영수회담도 사실 이후에 여야 대표 회담 이후에 진행이 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윤 대통령이 일단 거절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시를 하면 이거 지금 한동훈 대표 자체의 불쾌감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제시한 건 그럼 받는 거 아니야? 라는 해석도 좀 가능하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지금으로서는 지금 당대표 회담도 열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모든 걸 예상하기에는 좀 이르기는 하지만요. 적어도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한동훈 대표와의 당대당 대표 회담도 필요하지만 영수 회담도 꼭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한동훈 대표와 의제 관련해서 의정 갈등 이야기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또 성과도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표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한 자리에 앉아서 이 의정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논의를 하는 것만으로도 용산이 불쾌할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내부 총질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고 네. 이 내부 총질이라는 이야기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내부 총질 그리고 체리따봉 받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모두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사실 그런 단어인데 이것을 대통령실 관계자가 한동훈 대표에게 내부 총질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상당히 용산에서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신뢰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한동훈 대표가 아무리 중재자의 역할로 나서고 싶어 하더라도 전혀 그 공간을 내어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회담에서 관련된 뭐 성과를 낸 후에 영수회담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네. 사실상 저는 용산에서는 한동훈 대표보다는 이재명 대표와의 이야기에 좀 더 공간을 열어줄 가능성도 역설적으로 생긴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정치는 생물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다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의정 갈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재명 대표도 나름의 소신이 있고 그런 부분은 야당이 또 거대 야당으로서 목소리를 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표 회담에서도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영수 회담에서도 의제로 올려서 이야기할 가능성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결국 영수회담까지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인데 지금 사실 뭐 30일 만찬 계속 예정대로 할 수 있는 거야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근데 이 과정에서 신지호 지금 전략기획부총장이죠. 조금 전에 저희 지금 방송 중에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네. 만찬 자리에서 용산과의 만찬 자리에서 의대 정원 얘기를 하긴 쉽지 않을 것 같다. 사람도 많고 때문에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독대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두 사람 다시 한번 만나야 해결이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말씀처럼 이틀 3일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